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함께 단풍이 낙엽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이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벌써부터 추워졌는데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을 채 즐기지도 못했고 단풍을 채 즐기지도 못했는데 아쉬운데 겨울이 벌써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를 가운데 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정치 언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아사리판이라고 했죠. 아사리판, 정치판을 아사리판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아사리판이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정말 경륜을 자랑하는 어른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여의도는 정치권, 금융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정치권에 있는 여의도의 사람들은 권력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죠. 권력의 이동, 권력의 움직임에 정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고 윤석열이 이재명에 비해서 10%가 훌쩍 넘는 대세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자 어제와 오늘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권력, 여의도 정치의 핵심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여당으로서는 이제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 이 엄청난 변혁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그 어리광을 부리는 그 중심에 어리광을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윤석열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 오늘 해단식에서는 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석양의 무법자도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지는 쪽이 감옥을 가야 하는 처절한 승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자신을 만나러 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내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과거 이회창을 또 들먹이면서 한 달 이내에 지지율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건지 목리를 부리는 건지 전체적으로 저는 어리광으로 보입니다. 또 홍준표의 해단식에는 2030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 발표로는 경선 이후에 지금까지 탈당한 사람은 40명이다 라고 했는데 40명도 소중하죠. 1명이냐 40명이냐 4,00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는 일은 아픈 일이죠. 왜 탈당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미워서 탈당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폭정,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동의하지는 않을 테니까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 어제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하이에나 같은 사람,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오늘은 또 홍준표가 이번 대선판에 또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합류하지 않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은 안철수에 대해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와 연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도 그러고, 오늘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방송에서 아직 윤석열 후보가 자신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하지 않았다, 제안이 오지 않았다, 제안이 오려면 선대위를 모두 비우고 자신이 모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고 자신이 모두 정권을 잡아야 한다, 윤석열 캠프를 모두 해산해야 한다, 사실상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와의 연대는 큰 의미가 없다, 또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새로운 권력 관계가 짜이는 이 시점에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을 찾느냐, 이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권력 지도가 짜여지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지도가 짜여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체면도 있고 모두를 내팽개치고 나이와 상관없이 생떼를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단 야권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교수였는데 일본의 자금으로 연구를 한 그런 교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또 공격을 했습니다. 송영길은 최근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일하는 이유는 지금 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권의 이재명이나 송영길도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막 내지릅니다. 뭐 1대1 토론을 하자,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다, 막 이렇게 내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뿌리부터 바뀌는 새로운 권위가 들어서는 이 정치판에서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하나로 아사리판을 만들고 있다,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역시 이 한국 정치판에서 지금 새로운 권위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흘이 흘렀는데, 지난 나흘 동안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실은, 조금의 실언도 거의 없고, 실언은커녕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여러 가지 해법을 겨냥한 이런 깊이 있는 언어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여의도에 와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고,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했고, 국회의장단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회가 우리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야권의 대선 전국에서 후보 캠프보다는 당이 우선해야 된다, 당 조직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안정된 모습, 오히려 지금 수십 년씩 정치를 한 사람들은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작 엄청 어른스러워지면서 성큼 성장한 모습, 한국 정치의 중심, 여의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답게 오랜 경륜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언어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느냐. 지금 김종인도 자신에게 고난을 많이 달라고 하고, 홍준표는 자신을 챙겨달라, 자신도 쳐다봐 달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고, 이준석은 나를 무시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계속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재명도 같이 살자면서 토론을 하자, 만나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송영길은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해대고 전부 자기가 살겠다고, 정말 자신의 앞길,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어른이라는 체면도 있고 이렇게 아사리판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중심을 잡고 더 정치를 보는 시각, 국민을 보는 시각, 정치의 언어가 깊어지고 세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아사리판 어리광만 부리고 있는 이 어른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간단합니다.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풀 꺾어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흔히 새 대결이라고 합니다. 새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모으는 쪽이 이기는 게 정치니까 많이 모으고 많이 연대하고 많이 손잡아야 하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 세상 일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끊어내느냐, 어떻게 잘라내느냐. 잘라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어떤 모양으로 잘라내느냐, 어느 시기에 잘라내느냐.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함께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르고 누구와 연대할 것이며, 좀 더 가까운 연대가 있고 좀 먼 연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당도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같이 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렇게 아사리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윤석열로 권위가 집중되고 있다. 좋은 의미의 윤석열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진정한 좋은 의미의 권위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깊이 숙고하는 모습, 깊이 배려하는 모습, 깊이 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풀 꺾여갈 것입니다. 뭐 시간이 약이겠지요.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꺾어주는 맛, 이럴 때는 기다려주는 맛. 지금 많은 어른들이 어리광을 부리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느끼게 될 때까지, 아, 내가 요구해서 될 게 있고 요구해서 안 될 것이 있구나. 어떻게 타협해야겠구나. 새로운 권위, 새로운 정치 질서에 내가 뭘 자제하고 뭘 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를 모두가 깨달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깨달을 때까지 윤석열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이 만들어낼 그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그림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왜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났는데 40명이 탈당을 합니까?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무려 40명이나 탈당을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세는 그래야 한다.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냉정하게 안아야 할 것과 냉정하게 잘라낼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려가는 자세,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 그림이 그려질 때쯤이면 이제 겨울이 훌쩍 다가와 있을 것이다. 날씨는 아주 매섭게 차가워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